네, 반갑습니다. 12월 2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. 자, 시장이 낙폭을 더 키웠네요. 오후에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왔죠. 수급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강하게 눌려지는 코스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. 대형주 중심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. 수급은 전체적으로 순매도로 확대한 모습이었고요. 최근에 이제 상승했었던 부분들을 모두 다시 하락으로 되돌려놓는 모습이기도 합니다. 뭐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지지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일 테고요. 또 대형주 중심의 하락이라면은 낙폭이 크지가 않아요. 지수는 눌리는 모습이지만 실제적으로 종목들이 떨어지는 포인트는 많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계좌 상황은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대신에 이제 대형주들이 한 2, 3%씩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나 또 지수 시장 자체를 짓누르는 모습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부담감은 조금 더 커지게 되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장단점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실 만한 수준의 계좌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자 1.8% 밀렸습니다. 자 일단은 2450포인트 그 이상에서 지지선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바로 밀어버린 모습이라서 조금은 애매합니다. 이 상태에서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5일선과 21선 대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. 지난번에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대드를 이제 만든다라고 하면은 조금 피곤하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지켜지려면 일단은 지지라인대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2400포인트 이제 다시 또 지지선이 후퇴되는 모습이죠. 원래 2450포인트 5일선 기준의 지지선이 형성됐었는데 그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더 밀렸을 경우에는 2400포인트 이상에서 일단 지지가 만들어질 확률이 매우 높겠고요. 그 다음에 반등이 나가게 된다면 2450을 기준점으로 하는 반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뭐 주말 동안에 발표될 지표라는 것은 이제 실업률 하나 남아있는데 실업률은 지난달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장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나쁜 뉴스는 아닐 것 같아 보이고요. 뭐 미국 증시가 상승 반전을 해서 마무리된다라면 월요일날 증시가 2450으로 다시 뛰어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는 있겠죠. 자, 하지만 미국 증시가 좋지 않다라면 2400포인트 지지선을 다시 테스트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본다라면 2450을 기준으로 하는 시점에서 만기일 포지션을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력해 들 것 같죠. 지난번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떨궈주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은 일단 그런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부몽 상황 보시면 저점이 계속 안 잡혔어요. 쭉 끌려내려가죠. 그래서 저점이 잡히지 않으면 매수를 해볼 만한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. 매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 시켜도 되는 모습이고요. 그러니까 다음 주로 넘겨도 되는 거죠. 또 매수를 하고 싶다라면 장 막판 구간에서 한 2시, 2시 반 또는 3시 요 정도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어요. 그래도 대형주가 워낙 코스피 쪽에 몰리다 보니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는데 코스닥 상황도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. 뭐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. 그나마 1시 넘어가면서 저점 지지가 조금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나마 나았다라는 느낌이죠. 즉 대형주가 많이 빠지면 코스닥 또는 중소형주도 많이 빠지긴 하는데 그나마 덜 빠지는 모습이고요. 그 다음에 대형주가 올라갈 때는 또 코스닥 중소형주 종목이 올라가긴 하지만 조금 덜 올라가는 종목이 많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상대적인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형주 중심의 그런 모습들이고 코스닥 보다는 코스피 위주의 변동성이 더 커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수급 한번 볼게요. 수급은 외국인이 4천억을 팔아먹었습니다. 금융투자는 3,300억이고요. 그래서 지금 매도가 쭉 진행되면서 이제 유지가 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털어버리죠. 아침에 11시경에 이제 제가 오전 시황을 녹음해 드릴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켜지면서 반등이 좀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냥 12시 넘어가면서 쭉 밀어버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. 이렇게 된다라면은 시장에 참여 중인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오늘 하락적으로 많이 집중이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반등이 나와주려면 일단은 수급 주체들이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다음 주 만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도와 매수를 좀 어떻게 섞어줄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겠습니다만
주가가 더 크게 하락할 만한 재료는 일단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주가가 반등은 다시 나오겠지만 저렇게 매도로 또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주가 수준은 그냥 일정 구간에 갇혀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그냥 가두리 형태의 모습으로 만기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일단은 내려갔기 때문에 좀 올라가줘야 되겠죠. 살짝 반등해주는 모습으로 진행하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2450포인트를 기준점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. 그래서 다음 주도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. 별로 재미가 없다라면은 개별주들 움직임들이 강해지게 됩니다. 그래서 개별주 천국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고 재료주들이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대형주들은 조금 주춤거리면서 많이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지 않겠나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도 볼게요. 전부 다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 저 바다에 누워네요. 엄청나게 10% 정도 한 모습이고요. 올라간 게 하나도 없네요. 올라간 게 하나도 없고, 오늘 삼성전자 3%나 밀렸어요. 그리고 하이닉스도 3% 밀렸고요. 이게 시총 상위에서 때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변동성을 좀 키운 모습인데, 삼성전자 매수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. 매수 안 하고 기다려주길 잘한 것 같습니다. 이제 들어왔다 나갈 때 매수 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그 외에도 뭐 특별하게, 근데 지금 특별하게 보시면은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뭐 5% 이상 빠졌다거나 이렇게 큰 폭의 하락 보여준 거 별로 없죠.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. 그냥 3% 정도 빠졌다 그러면은 그 정도 빠질 수 있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인데, 대형주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은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계좌에 압박감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. 자, 그 뒤로 넘어가더라도 마찬가지 시장의 변동성이 그렇게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LG전자는 오히려 플러스가 나왔네요. 분위기 괜찮은 모습이고요. 나머지 것들도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수준의 그런 형태의 하락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 있는 구간이 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. 네. 자, 뭐 그런 모습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종목을 한번 볼게요.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뱀이 5% 가까이 빠졌네요. 4.5% 하락이 됐고요. 10만원 다시 깨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외에도 지금 다 빠졌는데 코스닥 쪽도 낙폭이 좀 큰 편이죠. 큰 편이긴 한데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더 낙폭이 큰데도 왜 덜 빠졌어요? 라는 부분들은 개별주들은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.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나은 편입니다. 시총 상위 종목군들만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고요.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 거기까지 큰 문제는 아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우데이터는 어제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모습은 못 보여줘요.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거나 한 며칠 옆으로 누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남은 물량들은 잘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. 현재로서는 그냥 유지만 잘해주시면 별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갈려지는 모습들 보게 되시면은, 시장이 좀 그렇구나, 라고 판단해 보실 수 있겠죠. 자, 오늘은, 상승률, 하락률, 또 종목들, 개별 종목들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게요.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? 이지케어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면서 진행이 됐고요. 웹스, SCM 생명과학, 동부건설 우선주는 상한가를 갔네요. 상한가를 또 다시 들어간 모습인데, 동부건설은 오늘 주가가 좀 밀렸죠. 그래서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저는 매도를 쳤습니다. 9,500원에 마무리했는데 9,500 한 50원, 60원 정도에서 매도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장대 음봉하고 거래가 좀 터지는 모습이었고요.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매도가 조금 나왔단 말이죠.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부터 이어지는 모습이라서 살짝 좀 부담됩니다. 그래서 매도가 무려 38만 주 가까이 나왔고요. 기관들 매도, 프로그램 매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 실현을 좀 쏟아내는 모습인 것 같고, 원래 이 동부건설 들어간 이유가 배당률을 한 10% 정도 받아먹기 위해서 들어간 거였는데 30%가 넘게 수익이 나와버려가지고요. 지금 뭐 그 정도 털어냈습니다. 그래서 배당 원래 목표치보다 3배 이상 먹었으면 된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래서 일단 차익 실현을 했다는 거 참고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. 동부건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시총이 작고 하다 보니까 그냥 상한가 밀어버리는 모습인 것 같은데, 이런 형태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정도 보시고요. 일단은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가시면 될 것 같지 않을까 생각되는데,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. 그죠? 네, 그리고 중소형 종목군들이 강하게 상승했다 정도로만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. 네. 그리고 오늘 상승 쪽도 나쁘지 않아요. 중성주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2.2% 정도 나오는 모습이고요. 그 다음에 하락률 같은 경우는 크로롱 글로벌 우선주가 하한가로 들어가 버렸네요. 약간 변동성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IHQ가 27% 하락이 됐고, 그 다음에 보시면
3% 정도 변동성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3%,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좌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냥 분위기만 더러웠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. 네. 자, 그러면 매매 동향 한번 볼게요. 기관 쪽 보시면 고퍼스 매수가 더 들어왔네요. 그 다음에 인버스 이쪽 보시면은 주가가 더 떨어질 거다 바팅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오늘 특징 경기가 있어요. 이제 화장품 관련주도 분위기 좋거든요. LG생활건강도 그렇고요. 화장품 관련주, 또 호텔 신라, 아모레지. 자, 중국 쪽 움직임도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예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중국 쪽 움직임이 좋아지면 시장이 나빠질까? 아니겠죠. 좋아지겠죠. 그래서 이 고퍼스 쪽은 약간 좀 우려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 모습이고요. 네, 일단은 이런 부분 보게 되면 위드 코로나가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자, 삼성전자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. 하이닉스, 레버리지까지 치우면서 일단 상승 쪽에 대한 베팅은 거둬들이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? LG에너지솔루션, SDI, LNF, 그 다음에 고퍼스 매수가 또 조금 들어왔고요. 레버리지 매도가 있습니다. 근데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약간 해칭성 정도가 아닌가 생각되고요. 삼성전자, 하이닉스 매도가 갑자기 마지막에 훅 많아졌죠. 이 부분은 최근에 매수했었던 부분들을 조금 덜어내는 형태의 모습이라서 가격을 싸게 해놓고 다시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덜게 된다라면은 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삼성전자, 하이닉스는 다시 이제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변동성을 보였는데 저 부분에서 지금 수급이 같이 동반적으로 나왔단 말이죠. 저 매도를 통해서 주가가 떨어졌어요. 근데 그것을 밑에서 받아먹고자 한다라면 지금 매수가 다시 들어오게 돼서 주가가 다시 지지점을 만들고 반등을 하게 된다라면 이거는 100% 매집입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. 이 정도 팔아먹는 건 괜찮아요. 그동안 매수한 게 얼마인데 겨우 이 정도 팔았다고 뭐 물량 다 날아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근데 변동폭은 굉장히 크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.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, 크래프톤 등등등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매도가 나왔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오늘 분석해 보면은요, 그냥 나와야 될 조정이 나온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깊게 나왔어요. 왜냐면 삼성전자, 하이닉스 또는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변동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깊게 들어왔다는 것만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, 지지선 역할을 일단 계속 2400포인트 이상에서 만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를 통해서 60일선까지 끌어당긴다라면 더 강한 상승 나올 수 있어요. 약간은 쉬어갈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조차도 지금은 추가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. 이번 주는 적당히 이렇게 마무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어요. 그리고 계좌들 잘 버틸만 하고 현재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. 그냥 여러분들 계좌는 아직 저점권에서 아직 움직이고 있는 이 시장을 따라서 가고 있다 보시면 되니까 너무 조급해 하실 것도 없고요. 왜 내 계좌는 또 안 올랐지? 괜찮아요. 왜 아직까지 나는 손실 회복이 안 되는 거지? 괜찮습니다. 그리고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 하면서 현금을 계속 돌리시는 전략도 취해 주실 것을 권장해 드리니까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네,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내일은 종목 진단으로 다시 오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